3월 25일 테슬라와 미국 주식시장의 속보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장중 1분봉 모습이고요. 지금은 장 끝나기 1시간 4분 전의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테슬라의 본격적 상승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주호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니오까지 모두 싸그리 긁어 모아가지고 다운그레이드 했다는 소식입니다. 목표가 다운그레이드 소식인데요. 자, 미주호 증권은 단기 수요 문제와 유동성 우려로 인해 월요일, 오늘입니다. 시장 전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일본 회사죠. 올해 또 다른 가격 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재고 수준 증가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미주호는 전기차 등급 재설정의 일환으로 테슬라, 리비안, 니오를 모두 매수로 설정한 후에 중급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회사가 장기적인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여전히 건설적이며 테슬라를 글로벌 리더로 보고 있지만 단기 전망에서는 성장률이 둔화, 지속적인 소비자 경제성 및 중국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가격 경쟁, 중국의 가격 경쟁과 관련하여 BYD는 월요일 전기 세단 새 버전의 시작 가격을 5% 인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BYD의 C이라는 5% 인하하게 되면은 24,978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자, 미주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95불로 낮추었고요. 리비안의 PT를 12달러로 낮추고 니오의 PT를 또 목표가죠. 5불 50달러로 낮춰버렸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프리장에서는 1.37% 하락한 168.49달러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테슬라에게 멋지게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매도세도 만만치가 않아서 오늘 테슬라 굉장히 심각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밀리느냐 끌어올리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 지켜보시면서 뉴스가 끝나는 대로 테슬라의 차트 분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잉 소식입니다. 최근 이딴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보잉의 수뇌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CEO 겸 회장인 데이비드 카로는 연말 사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보잉 이사회의 레리 켈러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 측에 밝혔고요. 아울러 보잉의 상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자리를 포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잉 737 기종은 알다시피 바퀴 빠지고 문짝 떨어져 나가고 패널 떨어져 나가고 일도 아니었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오면서 지금껏 여러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초를 기점으로 세계 항공기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보잉은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추월당했죠. 보잉기 인도 물량은 지난 2021년 340대, 2022년 480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609대, 661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보잉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1,456대, 에어버스는 2,319대로 보잉보다 약 1.6배 많았는데요. 이따는 악재에도 주가는 일단은 악재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서 보잉의 주가가 무려 2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보잉이 한번 주가 모습 보실까요? CEO 사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리장에서는 엄청 올랐지만 장이 시작함과 함께 쭉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사냥에서 여기서 시작함과 함께 쇼쳐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미주노 팀장은 여기서 쇼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것은 앞서 올려드린 20분 특강 3편 오늘 좀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나누어 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만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들었네요. 뉴욕 법원 항소심 공탁금이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 마침내 우회 상장이 확정된 드왁도 오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드왁 오늘 폭등하는 모습 35% 폭등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부터 티커가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네요. 자, 지금 장 끝나기 12분 남겨놓고 막판에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간만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와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는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이 25일 애플, 알파벳,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이달 초에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 일명 DMA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는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메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아울러 아마존이 DMA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어에서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 결제 홍보를 금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입점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앱 내에서 지불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를 해야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인데요. 집행위는 또 알파벳사나 구글의 경우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구글 쇼핑, 구글 플라이트가 더 먼저 검색 결과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애플은 iOS 운영 체제에서 어떤 앱도 사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브라우저라든지 검색 엔진 등 디폴트 세팅도 쉽사리 바꿀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EU는 내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장난질을 좀 많이 했죠. EU는 이와 함께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유럽에 광고 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지 아니면 사용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EU는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토록 동의하라고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DM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DMA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이른바 디지털 문지기들이 사용자 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는 아울러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에서 자체 브랜드를 입점업체 브랜드에 비해 더 유리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EU의 이날 DMA 규정 위반 정식 조사 착수는 애플 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늦추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업이 요청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에 기업들은 제출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반면 DMA 조사의 경우 반독점 위반 조사와 달리 시정 조치 제출과 협의, 평가 등의 중간 절차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위반이 상습적이라고 EU가 판단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최대 20%로 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언급되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오늘 보면 오늘도 여전히 엔비디아 가운데 디즈니 보이시죠? 디즈니는 왜 파란 줄 아십니까?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런 기업들 빼고는 시뻘건 피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사들이 연말 S&P 목표치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어떤 곳은 4,200, 어떤 곳은 6,000. 지금까지 이렇게 전망치가 극과 극으로 갈린 적은 없었는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을 넘는 반등으로 S&P 500이 1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난주 5,234.18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전략가들의 올 연말 주가지수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월가 전략가들의 설문조사에서 S&P 500이 연말 목표치 중간값이 5,125포인트였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S&P 500이 연말 목표치를 넘어서자 월가의 전략가들이 목표지수의 상향 및 시나리오의 업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반면 3년째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올 연말 지수로 현재보다 14% 하락한 4,500포인트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의
톰 스톨츠퍼스가 이끄는 전략가팀은 25일 올해 S&P 목표치를 종전 5,200에서 5,500으로 올렸고요. 골드만삭스는 여러분 아시죠? 6,000까지 올린 거 아시죠? 최저 4,500에서 6,000까지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하도 틀리다 보니까 좀 머리를 싹 써가지고 4,500짜리 하나, 6,000짜리 하나, 중간짜리 하나 해서 총 4개. 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했던 골드만의 주식 전략가 데이비드 커스티는 연방기금 금리의 예상된 경로와 경제 성장 예상치 모두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틴 전략가는 올해 3개월 만에 S&P 500 지수가 연말 목표치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따라잡기 시나리오, 캐치업 시나리오, 캐치다운 시나리오, 메가캡 예외 시나리오, 경기 침체 위험 시나리오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망치가 엇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의 큰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공격적 베팅과 트레이딩보다는 지키는 투자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디즈니 소식입니다. 4월 초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 디즈니의 이사 자리를 놓고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디즈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보고 좀 전에 아직 안 보여드렸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즈니의 티커는 DIS.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동주의 이 투자자들과 이게 이제 기존 이사들이 붙게 되면은요, 이게 지분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의 이제 주가가 보통 오르게 되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랬죠. 현정원 회장하고 정실과가 싸울 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디즈니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 나오죠. 바클레이. 여기 유별에 나옵니다. 바클레이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모습만 봐도 지난주 실적 어닝 발표 이후에 계속 우상향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전해드리는 와중에 지금 테슬라는 막판에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뉴스는 어느 정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지금 미국 현지의 로컬 뉴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해드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2가지 건으로 법정에 출두하는데요. 스트립 댄서에게 회사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그리고 벌금 4억 5,400만 달러의 보증금 공탁건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될지의 여부. 이 부분 아까 호재 나온 거 제가 전해드렸죠. 자, 올해 대선이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공방 중심으로 흐르면서 난타전 양상이 본격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소식입니다. 찰스 3세 국왕에 이어 게이트 미들턴 왕세자빈도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 영국 왕실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 영국 국민들과 언론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국 왕실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걱정 없이 그냥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운동을 안 하든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 벌어진 이 테러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고요. IS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체포된 용의자 4명이 기소됐는데 좀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고문을 하고 뭐 귀도 자르고 뭐 얻어 터지고 해가지고 뭔가 좀 굉장히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달리는 모습과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지나면 좀 클리어해지겠죠. 일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미국 정부가 이달 초에 테러리스트 공격 계획 정보를 입수하고 러시아에게도 통보했지만 푸틴은 러시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미국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시침이 뚝 뗀다는 거죠. 로또 열풍이 미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메가는 11억 달러, 파워볼은 8억 달러까지 당첨금이 올랐고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1조가 다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판매되는 슈퍼로토도 2,10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와, 광풍입니다. 광풍. 골프 소식 전해드릴까요? 자,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퍼 힐스 세리박 챔피언십 대회에서 미국의 넬리 코다가 우승했습니다. 최종 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출발했던 신지에는 아쉽게 공동 7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타니 통역사의 불법 도박과 절도 의혹에 대한 팬들이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을 있는 가운데 오타니가 마침내 오늘 침묵을 깨고 통역사 스캔들에 대해서 입을 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축구 있죠. 태국 가서 좀 싸우는데 아무튼 혼쭐 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새벽 5시인데요. 꼭 이기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테슬라 모습입니다. 자, 일단 거래량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70.78 밀리언, 평균 거래량 현재 103.68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 테슬라 일봉 볼까요? 긍정적인 소식은 저점을 계속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저점을 높이면서 올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보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항선은 180불이거든요. 180불까지는 무난하게 빡빡 올라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줄니까 여기 보이시죠?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색깔이 좀 그러네.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항상 밀리는 힘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상승으로 가면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건 뭐죠? 그렇죠. 강한 매수의 거인이 아니라 조금 중간급, 좀 작은 거인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이렇게 계속 오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자 보십시오. 테슬라 참 좋았어요. 요때까지는 173.7이 찍을 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차곡차곡 하면서 오늘 전고점인 175.24를 뚫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몰리는 모습.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장 끝나기 몇 분 전? 1분 전입니다. 자, 15초 전 한번 봅시다. 막판에 힘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12시 반 T1이네요, 오늘은. 이 거래량이 좀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애프터에서 갑자기 올렸다가 자, 애프터에서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네요. 테슬라. 누가 보면 애프터에 지금 실적 발표하는 줄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출하되는 모델 제품에 대해서 FSD 버전 12점 그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라라고 하는 소식이라든지 뭐 트위터에서 이제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의 FSD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기사가 났다는데 근데 조금 노이즈 성격이 강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오늘 뉴스에서는 그거를 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주놀의 오른쪽 보시는 배너 하루 20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2주 후에 우리가 어닝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지금 검 시장을 배워버리자 오늘 지금 3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냥 옛날 거 하는 게 아니라 따끈따끈하게 지은 밥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 해석 능력에 대한 샘플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여줬던 장의 소재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